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진상규명, 특검, 청문회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논의할 상임위인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김정재 의원은 쭉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네네.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네. 이 사건을 굳이 정의 내리자면, 안정 성폭행, 또 오고돈 성추행에 이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봅니다. 위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네.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고요. 예.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이 가해자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향후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이 가해자 지금 생전 치력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미화됐는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가 설탕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시장의 죽음이 미화돼서 이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요. 먼저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걸 봤는데 첫 번째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굉장히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예. 이 피해자가 4년 동안 그 피해를 당하다가 이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한 것인데 이거를 단순한 호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 서울시 민주당이 다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제대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것이 맞지가 않은 것이 지금 이 사건은 얘기도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 성추행 사실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럴 뿐이 아니시다. 단순한 실수였다. 이러면서 계속 외면했습니다. 소위 이른바 시장의 6층 사람들, 비서진들, 6층의 정무라인에 의해서 묵살이 된 건데요. 이건 단순히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직적인 묵살이었다 이런 의심이 되고요. 또 서울시에는 아시다시피 또 이런 성비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고 또 인권 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조사나 징계를 한 이후에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런 성비위에 대해서는 통제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또다시 지금 이번에 진실 규명을 맡긴다는 거 맞지가 않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일단 수사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 휴대폰도 포렌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수사 기능이 있는 검찰로 넘기는 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네. 자, 일단 서울시와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는 안 된다.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쪽에서는 혐의 입증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청와대나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장자연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바로 피해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예. 계속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여성 피해자 중심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피해자는 지금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중심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가해자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희가 모든 만약에 정말 아무런 그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왜 갑작스럽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바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 그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른 사안과 네. 똑같이 민주당이 대해달라 네. 이 말인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랬듯이 여기서도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또 하나 조직적 묵살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민간 합동조사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리고 검찰로 수사건이 지금 없으니까 만약 민간 합동조사가 꾸려져도 수사건이 없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될 테고 그래서 네. 검찰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네, 것 같은데. 공소권, 네네.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공소권 없음으로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법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내놨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건과 별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특례법 제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속히 이런 법을 통과해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예. 좋겠고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도 2차, 3차, 4차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니까 바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지금 34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최근에 어떤 증거가 발견이 되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직접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얼마든지 내가 수사, 조사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또 할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렌식 핸드폰 포렌식만 하면 정말로 그런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로 밝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관계자들한테도 수차례 신고를 했다 그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를 했다 그러고 그걸 들은 친구도 있고 기자도 있고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 조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수사 조사는 예 의원님 말처럼 관계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이기도 한데 네, 지금은 미래통합당에서 청문회 이야기도 했고 네. 또 다른 어떤 말씀하셨었죠? 국정조사. 그러니까 청문회는 얘기하셨나요?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도 지금 여가위에 청문회를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각 부처마다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경찰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정보를 흘려준 거죠. 피소 사실을. 예. 수사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에 흘려줬다고 충분히 혐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행안위에서 저희가 청문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만약 여야 합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굳이 청문회가 필요 없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그거와 또 별개로 지금 경찰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넘기라고 하는 이유는 경찰은 이미 수사 정보, 소위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그런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로 넘겨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요청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해도 되죠. 국회하고. 그런데 네네.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물론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난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걸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도 충분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 재발 방지책을 낸다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든 야든 그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또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좀 찬성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가면 이게 결국은 정치적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 정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국회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이 그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의회제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걸 정쟁으로 표현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되고요. 국회가 당연히 당사자들도 부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없다면은 문제 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든 야든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국회에서 저희는 제대로 국민 목소리 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를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 고소인도 그러면 부르는 겁니까? 만일 청문회 고소인은 아니죠. 고소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부산시장도 내년 4월에 재보궐을 해야 될 테고 서울시장까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 여당의 당규에 따르면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뭐 지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현행 당원에는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해제해서 열리는 재보선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당헌의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의석수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후보를 내면 무조건 당선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그런 의견이 또 있고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 안에 당헌에 언급된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이것은 성추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성추행이 부정부패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한 잘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이런 지금 뭐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관련해서는 저도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실 보궐선거라는 게 지난 안희정 또 오거돈 박원순에 이렇게 이어서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염치 있는 정당 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는데 좀 신중해야 되고 후보 낸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여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순서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